안녕하세요. 김형숙입니다. 저희가 어떤 질문을 받으셨을 때 완벽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때 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좀 어려우실 때는 원래 그래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으시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도 더 이상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의 어떤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죠. 사실 원래 그런 것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원래란 단어가 저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 안에서 특히 저희가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안에서 원래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 어떠세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성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고정관념이 많이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글쎄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있는 그 고정관념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원래 그런 것일까? 과연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아주 쉽게 하늘의 색, 우리 하늘색을 어떤 걸로 보통 색칠을 하실까요? 지금 하늘색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물어보실까요? 크레파스 안에 이미 아이들이 쓰는 크레파스에도 하늘색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통 살색 이러면 또 드러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혹시 크레파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살색이란 색깔이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살구색 뭐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살색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여러 피부 색깔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살색이란 단어가 굉장히 좁혀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색깔에 대한 이름도 정확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크레파스로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신다면 하늘색, 어떤 하늘의 색깔을 칠하고 싶으실까요? 파란 하늘. 그쵸? 혹시 어떠실까요? 파랗고 구름이 아주 많은 사실 그런 하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하늘이 떠오르실까요? 맑은 파란색 그리고 구름이 많은 파란색, 맑은 색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혹시 어떠실까요? 어떤 색깔 떠오르실까요? 흰색에 초록색. 흰색, 초록색. 하늘에 진짜 구름이 많을 때는 하늘이 정말 하얀색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어떤 하늘은 굉장히 우중충한 하늘의 색깔들이 있어서 보통 그걸 그릴 때는 어떤 색깔로 딱 그리실까요? 회색. 네, 회색의 하늘을 그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노을이 지는 하늘. 그쵸. 굉장히 색깔이 예쁜 색깔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빨간색도 나오지만 뭐 보라색.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하늘을 보시게 되기도 하고요. 밤 하늘은 어떠실까요? 그 예뻤던 파란 하늘도, 그 맑았던 하늘도 결국은 밤이 되면 전부 다 검정 하늘이 되는 거죠. 자, 저희가 그래서 하늘색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어떤 특정한 색깔을 이렇게 이미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 계세요. 자, 그러면 바다의 색은 또 어떨까요? 제가 지난 때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아침에 출장 갔다가 눈썹이 이렇게 찢어졌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릴 때 대천으로 출장을 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천 바다의 색깔과 그쵸? 저기 어떤 제주도 바다의 색깔과 어떨까요? 또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다색도 마찬가지로 밤바다의 색깔과 태풍이 막 올 때의 색깔은 또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바다색 하면 떠오르는 각자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또 이 연상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별 모양은 어떻게 그리실까요? 주로. 지금 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하늘에 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허공에 대고 하면 아마 전부 다 딴딴딴딴딴 이렇게 그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그 별을 정말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자를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별 모양 이렇게 그리기도 하셨는데 실제 별은 어떤 모양일까요? 제가 저기 힌트를 지금 드렸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지구도 동글고 그리고 태양도 둥근 것처럼 별도 사실은 동그란 모양이고요. 예전에 과거에는 오각형의 그 모습이 굉장히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별,
이란 그 모습을 저렇게 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뭐 하늘의 색, 바다의 색, 별의 모양, 이제 그것이 실제 팩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들이 다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래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저희가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분장실에 있을 때 우리 분장 선생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고요. 그쵸? 어떠세요?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셨나요?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나요?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셨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그 국민학교란 단어를 듣는 순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사실은 저도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분장실 우리 선생님께서 85년도 태어나셨는데 본인이 4학년 때 바뀌었답니다. 초등학교로. 근데 지금 저희 어때요?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되게 어색하시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국민학교였는데 어색하시고 지금 오히려 초등학교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세월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건 또 과연 어떨까? 저희가 보통 고정관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행동, 태도, 가치, 특성의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뭐 성별로 얘기하자면, 자, 남자라면 하면 제일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실까요? 울지 않아야 한다. 와, 이거 되게 오래된 서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살 친구들과 성교육을 진행할 때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이 친구들도 울면 안 된다라고 자기 몸 사이즈만큼 큰 팔을 이렇게 X를 치거든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 서사는 여전히 통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자라면 뭐 어때야 된다라는 것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아, 예뻐야 한다. 아, 그 참 어려운, 없어지지 않는, 네, 예뻐야 한다라는 역시 고정관념이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했던 행동, 말과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전혀, 어머,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는 신발 주머니를 들고 다녔으니까 신발 주머니가 없어진다거나 또는 뭐 숟가락이 없어진다거나 제 필통이 없어지면 제가 막 그걸 찾아다니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저희 반의 그 수많은 학생들이 물론 지금과 다른 건 학생 숫자가 완벽하게 다르겠지만 그때 그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 누가 너 좋아해서 그러나 봐. 이런 말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자, 저는 지금 화가 엄청 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저에게 그 사람이 너의 물건을 숨긴 사람이 너를 좋아하니까 이런 행동을 했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학교 현장에 가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를 해줬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졸업한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십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바로 드러날까봐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역시 저를 보고 바로 그때 누가 너의 물건을 그렇게 숨겼었고 그리고 누가 너를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했던 말들을 변함없이 하는 순간 그 몇십 년의 세월의 갭이 하나도 없어지고 뭐지? 지금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갔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특히 남자, 여자 이런 특정한 성에 따라서 마치 그런 행동들이 장난꾸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난꾸러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건 폭력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숨긴다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들은 사실은 관계 속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떤 성고정관념 안에서 누군가는 이래도 되고 누군가는 또 이런 반응을 보여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굳건하게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죠. 몇십 년이 지나도 기분 나쁜 건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잘해주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당황스러워하고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걸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서 불편한 상황들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우리가 스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쵸? 우리가 여자는 예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제가 이름은 이렇게 옆에다 적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배우. 네, 맞습니다. 배우세요. 이 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왜 어릴 때 그때는 이렇게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많이 보셨죠. 뭐 토요 영화,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 저도 사실은 그 매니아였었고요. 밤에 제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그 토요 영화나 명화극장이 끝날 쯤이 되면 저는 그 끝에 왜 The End라고 뜨잖아요. 그 단어가 뜨기 전부터 벌써 눈물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배우가 이제 나와? 못 만나는구나. 내가 이 배우를 볼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던 그런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지금 그때 그 감수성은 저한테는 없죠. 네. 세월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또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배우입니다. 이 분이 출연했던 영화가 삼손과 데릴라라는 명작에 나왔던 분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근데 이분이 이중 생활을 했던 배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 이중 생활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안 좋은 느낌. 저희가 항상 뭐 이중 이러면 벌써 그쵸. 뭔가 낮에는 이렇고 밤에는 이렇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중 스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실 텐데 이분이 배우이면서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이런 거 쓰는데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실제로 이분은 예쁜 그럼에도 여전히 예쁜 배우 발명가라고 불려지는 거죠. 예전의 배우들은 우리가 지금은 그런 언어가 좀 없어진 것 같으세요. 예전에 이런 배우들을 볼 때 저희가 섹스 심볼 뭐 이런 단어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잡지책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여배우가 딱 있으면 여자 배우가 있으면 거의 옆에 항상 붙는 그 어떤 형용사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섹스 심볼의 단어가 붙어 있었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보통 수영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추가 몇 개는 풀려져 있다던가. 그래서 정말 섹스 어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옆에다가 섹스 심볼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우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특히 여성 배우들을 구분할 때 성녀 그리고 창녀 이 이미지로 딱 고정을 시켰던 거죠. 자, 이 배우는 그 두 역할 안에서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왜 꼭 이렇게 어떤 성녀의 모습과 또는 그 반대적인 창녀의 모습으로만 여자 배우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발명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또 역시 이렇게 좋은 것들도 발명을 했고요. 실제로 저 배우는 배우협회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발명가 협회에도 올라가 있고 뭐 특허권도 가지고 있는 배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편견을 깨트리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자, 저 배우가 지금 저희는 2022년도를 살고 있는데 저 배우는 1940년대 이럴 때 배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성을 바라보는 생각들은 분명히 조금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그 안에서 저 배우가 배우로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가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원하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했었고 또 발명가로서의 삶 안에서도 예쁜 여자가 발명을 한다고?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고정관념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여성스럽다 또는 아주 남자답다 이런 프레임 안에 딱 갇혀버리면 그 프레임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성스럽지 않은 사람 또는 남자답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주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해가 되는 거죠. 왜 저럴까?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요리를 못하고요. 요리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먹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텔레비전 보다가 화가 났던 건 되게 어제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요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부부가 나온 거죠. 연예인 부부가. 그런데 너무 깨끗한 우리 남편과 덜 깨끗한 우리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뭐 부인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왜 이런 거 있죠. 자, 제가 음식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들어와서 맛을 보겠죠.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겠죠. 맛이 어떤지.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숟갈 먹다가 다른 반찬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반찬 안 먹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맛이 없구나. 그 사람은 저에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상하게 제가 주눅이 들고 불편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매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아내로서 음식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지점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되게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뭐 반찬이라도 사다 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가 30년을 살다 보니까 딱 먹어봐도 알죠. 이거 누가 한 건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사다 놓는 것도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아내로서 또는 어떤 집안의 여자로서 뭔가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고요. 잘 지낼 때는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의견 충돌로 인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항상 어떤 비난의 그 이유가 집안 일과 바깥 일로 구분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 여전히 나에게 있는 편견 그리고 나에게 지워지는 편견들이 여전히 있구나. 이게 참 없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근데 저희 아파트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까만 모자를 쓰고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서 마스크를 쓰는 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딱 쓰고 그것도 검정 마스크를 쓰시고 검정 티를 입고 벌써 상상이 되시죠? 네. 청바지를 입고 딱 서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서 계신 게 아니라 벽 쪽으로 붙어서 딱 구석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19층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웬만하면 저는 다 알죠.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 나이대 저희 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도 연상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엘리베이터가 왔고 같이 탔습니다. 심장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런 외모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제 심장이 어땠냐면 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가 아니면 한 템포 쉬었다 탈 것인가. 그런데 또 저는 탔습니다. 그냥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저의 심장 소리가 이 사람한테 들릴 만큼
그때 제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막 연상이 된 거죠. 혹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저 혼자서. 자, 그런 다음에 결국 저는 저가 가야 되는 19층에서 내리지 못했고요. 엉뚱하게 12층인가에서 내렸습니다. 그 사람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가야죠, 저희 집에. 남의 집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눌렀으니까. 근데 저희 엘리베이터에 유리문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유리처럼 보이는 문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 내렸다는 얘기인데. 아까 분명히 20층을 눌렀었으니까 내렸구나. 근데 20층이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아, 이 사람이 거기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용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딱 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계단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람 내려갔으니까 안심할 수 있죠.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문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집 문 앞에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전단지. 자,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제가 미안한 거죠.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의 외모에서 마스크와 배낭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시선을 가졌었고 저 혼자 심장이 쿵쿵쿵 뛰는 공포를 경험했던 거죠. 너무 죄송했어요, 그분한테.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통 택시 그리고 화장실 이런 공간을 딱 마주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화장실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뭐 화장실 사용하면 되죠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어떠실까요? 우리 선생님 어떠실까요? 화장실 그냥 뭐 편안한 공간이시죠. 근데 저희 왜 우리 여성 화장실에는 항상 뭐가 좀 많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이렇게 스티커가? 그렇죠. 몰래카메라라고는 요즘 하진 않고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라고 그냥 스티커가 엄청 붙어 있습니다. 혹시 남성 화장실에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아,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문 같은데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네. 그리고 페인트칠로 이렇게 얼룩덜룩 해놓은 것도 있고 휴지를 막 박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구멍은 굉장히 작거든요. 거기다가 휴지를 어떻게 저렇게 잘 박았을까? 저는 참 그것도 신기할 정도인데 자, 그 구멍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훔쳐보는 거죠, 사실은. 불법 촬영. 그래서 남성 화장실에도 혹시 그런 얼룩덜룩한 페인트 칠이라든지 휴지가 꽂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성의 몸, 그리고 남성의 몸,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사람의 몸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몸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엿보는 것처럼 훔쳐보는 모습으로 또는 불법 촬영의 대상으로 존중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분들은 불편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희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화장실이라는 그 특정 공간조차도 늘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방을 걸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방을 걸려고 제가 이렇게 가방을 걸려고 딱 하는 순간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던 거죠. 저는 순간 내가 여기를 잘못 들어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와 성이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남자였었고요. 순간 제가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러 갔을 때 거기에 마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진짜 실수로 남성 화장실에 제가 문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손 씻으시던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어머,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날도 제가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 쳐다보고 계셔서. 근데 이제 순간 한 1초도 안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분이 변기 위에서 뛰어내리셔서 뛰쳐나가시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어떤 키가 큰 사람이 와도 모르겠네요. 또 농구 선수나 이런 키 크신 분들이 오시면 화장실을 이렇게 뭐 넘볼 수 있는 키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때 제가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알았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가방 챙겨서 나와서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잡혔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네. 자,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화장실에 가면 위가 뚫렸다거나 아래가 뚫려 있으면 일단 급하지 않으면 그냥 나오게 되는 때가 많고요. 혹시 급할 때는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이제 지극히 사적인 그 공간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몸인데도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결국은 어떤 성별에 따라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보이죠. 제가 고등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어떤 데이트 상대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말했냐면요. 츤데레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혹시 츤데레가 뭘까요?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또 이렇게 세게 할 때는 세게 해주는 사람 있죠. 사실은 그거 저도 옛날에 데이트 상대의 조건으로 저도 걸었던 내용이거든요. 역시 우리 친구들도 역시 똑같이 변하지 않아서 제가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했더니 약간 또 그렇게 거칠면서도 또 잘해줄 때 확 잘해주는 그런 화끈한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어디서 여러분들은 경험했을까요? 라고 했더니 드라마 속에 멋진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누군가를, 상대 배우를 벽에다가 확 밀어붙이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유명한 대사. 지금까지도 그것이 드라마 속에서 많이, 예능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막 눈을 부리부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상대방을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킨십을 요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좀 불편하겠지만 영화고 드라마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런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줄 때 이것이 낭만적이다 또는 폭력적이다, 이것에 대한 우리 개인의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또 필요했어서 또 쓰여지기도 했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고정관념, 편견들로부터 아니야, 이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이런 장면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없어졌습니다. 막 손목을 잡아 끈다거나 억지로 막 하는 행동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없어진 모습들을 보이신다는 거죠. 여전히 저희가 관계 속에서 실제로 저희가 그루밍이라든지 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뭔가 통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깨끗한, 아주 남편이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남편과 좀 덜 깨끗한 아내가 아까 사는 공간 안에서도 화해를 하는 방식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뭐 다시는 또 우리가 다음엔 또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방식보다는 늘 본인이 쓰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뭐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인다거나, 그럼 음식을 먹으면서 화가 났던 상황들을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를 무시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자기 방식으로 덮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신혼부부였는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방식의 해결 방법은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누군가를 이렇게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뭔가 조절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평화를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어떤 욕구들이 있어서 그 욕구들을 서로 잘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알아가는 건 특히 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연애 막 7년, 8년 하고 결혼해도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신혼 때죠. 저도 연애를 4년 했지만 결혼하는 순간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은데 서로가 너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그 방식에 대한 서로의 논의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폭력 안에서 특히 데이트 폭력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 그만 만나, 헤어져. 실제로 우리 시니어분들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시다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헤어질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시면 사건, 사고는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처음 만나서는 일어날 일이 잘 없죠. 그때는 웬만하면 다 맞춰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헤어질 때쯤 되면 뭔가 이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어떤 방식이 안 맞을 때 이제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어떤 드러나는 그만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방식 중에는 물론 폭력적인 뭐 행동이나 언어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나는 너 없으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나 당신하고 헤어지면 나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막 무릎을 꿇고 빈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결국은 내가 헤어지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어떤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통제 방식들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되게 걱정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우리 시니어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통 다 이렇게 잘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자기의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관점도 달라져서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가부장적인 생각들,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이 이 평화를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맞았고요. 특히 예전에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결혼하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죽어도 어디 가서 누구의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집안에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참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던 것들이 괜찮았다면 이제는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또는 데이트 안에서도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부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폭력, 가정폭력 또는 부부폭력이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뭔가 다툼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부부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정말 뭔가 확실하게 둘이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보다는 폭력, 그냥 부부폭력 또는 가정폭력이라는 걸로 바뀐 부분도 있고요. 예전 같으면 뭐 드라마 속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그대로 우리 또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데 제가 예전 드라마를 보니까 실제로 진짜 사무실에 막 이렇게 담배를 놓는 재떨이도 있고 막 같이 이렇게 담배 피는 장면이 그냥 보여졌다면 요즘은 그런 장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참 괜찮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불편해졌어.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는 직장 안에서 동료들을 칭찬하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이 그냥 칭찬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칭찬조차도 성희롱이라는 단어로 약간 이렇게 보여져서 요즘은 칭찬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회사 안에서 또는 어떤 모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불편해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거죠. 설마 우리가 노인, 역시 성폭력 피해자로 노인들을 바라볼 때 노인이 무슨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까? 실제로 저희가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폭력의 어떤 피해자 또는 가해 상황에 놓이는 시니어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결국은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불편한 일을 겪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 이제 밖에 다닐 때 조심히 다니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라고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공공기관에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말했는데 그냥 말하지 말자라고. 왜냐하면 이거 말해봤자 그냥 집안 망신이다 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지금 저 두 번째, 나이 많아서 기분 안 나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자, 나이 많아서 기분 안 나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에 대해서 역시 무성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매매 호객행위 경험. 이것은 저희 남편이 경험을 한 건데요. 어떤 모 지역에, 서울의 모 지역에 이렇게 서 있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 남편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뭘 도와달라는 줄 알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봤더니 그 안이 이제 이렇게 골목들이 보이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자, 남자가 혼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쵸? 그 어떤 성매매 호객행위의 대상이 된 느낌이 들어서, 와, 진짜 기분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나를 불러서 이렇게 쳐다보게만 해도 아, 진짜 기분 나쁘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언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지금 글자가 조금 안 보이실 텐데, 미망인이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혹시? 저희가 예전에 이 말 굉장히 많이 썼었죠. 미망인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말은 따라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어떤 힘? 그리고 어떤 잘못 전달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 단어가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 눈에 좀 안 보이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언어가 불편해 하기 시작한 언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기 보면 처녀작. 저희가 뭔가 처음 이렇게 출간했을 때 처녀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왜 꼭 이 단어여야 하느냐, 처음 발표하는 것에 대한 다른 좋은 단어는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녀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아, 정말 세상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역시 성고정관념 안에서 미망인에 대한 생각.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부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왜 등 간지러우실 때 뭘 쓰시죠? 효자손.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꼭 효자라고 붙이지?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제일 좋을까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셨냐면 그 물건의 용도를 생각하신 거죠. 이것은 용도가 등을 긁는 것이다. 그러면 등글개가 어떨까? 이제 이렇게 바꿔가시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왜 유모차도 마찬가지죠. 유모차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미는 차를 말하는데 아빠가 밀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시니까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그 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이니까 유아차는 어떨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성에 대한 또는 특정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은 생각들, 그리고 그 단어가 그대로 우리 물건이나 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혹시 없는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그런 고정관념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시고 없애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정된 어떤 생각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때, 제가 아까 음식 못하고 요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못생긴 누군가하고는 살아도 음식 못하는 누군가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말끔 가끔 제가 이렇게 듣게 되면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가? 그럼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왜 못하냐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또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도 원래 그래. 그래서 이거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여자는 이래. 원래 남자는 이래야 돼. 원래 그래. 라고 해버리면 어떤 의문이나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질문이 계속 가능해야만이 사실은 바뀐 변화들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아마 나중에 또 저희가 또 그럴 만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살아가는 이 과정 안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아까 그분들처럼 효자손을 왜 효자손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근데 한 사람 힘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걸 등글개라고 말하고 싶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효자손. 그리고 적혀 있습니다. 효자손. 어디 설악산을 가셔도 효자손이라고 적혀 있고 주황산을 가셔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 언어를 보는 순간에는 그래 이건 효자손이지 원래 그렇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시간 안에 우리 주변에 혹시 원래 그래? 라고 해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말은 없는지 또는 내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원래 그래. 너무 편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원래 그래가 아니고 원래 그래? 라고 하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이렇게 느껴보시는 그런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래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일들이 많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어떤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공간 안에서도 가장 나답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나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원래 그래?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그래? 왜? 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또 그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느낌표를 많이 느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